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없어요?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4억이잖아요. 뭐가 없는 거죠? 내용상의 합치가 없는 거죠. 내용상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을과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이 갑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집 원래 시세가 6억인데 내가 너에게 5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받은 이 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또 을의 친구예요. 병이 을의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이 집 갑이 을에게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보다 1억이 더 싸요. 그래서 이 병이 그러면 그 집 내가 사겠다. 5억 원에 내가 사겠다라고 했어요. 이때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겠습니까? 성립 안 하겠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성립 안 하잖아요. 분명히 5억에 팔겠다, 5억에 사겠다 했는데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갑은 누구에게 청약을 했어요? 을에게 청약을 한 거지 병에게 청약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뭐가 없는 거죠? 주관적 합치, 상대방에 대해서 합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되시겠죠?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약을 했어요. 자, 5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고, 자, 살 마음이 있으면 11월 5일까지 확답을 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11월 5일까지 확답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 승낙할 수 있는 기간, 승낙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청하는 거죠. 상대방이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됐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 을에게 도달됐어요. 자, 이 을이 살 마음이 있으면 승낙을 하겠죠. 승낙을 하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는 우편으로 청약을 하고 우편으로 승낙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한다. 이때는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편으로. 왜냐하면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지. 왜냐하면 발송한 시점과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일찍 발송했어요? 근데 우편 사고 때문에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착했을 때 과연 계약이 성립할지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아무리 늦더라도 승낙 기간 내에는 승낙의 통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 합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갑이 보낸 청약의 의사표시가 승낙 기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갑이 보낸 청약의 의사표시는 승낙 기간까지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됐다라고 한다면 청약과 승낙 합치가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승낙 기간이 있죠. 승낙 기간이 11월 5일입니다. 우리 고민하다가 승낙의 통지를 늦게 발송했어요. 그래서 언제 도달했냐면 11월 7일 날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7일 날 승낙의 통지가 도달됐는데 갑과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할까요? 성립 안 할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을이 승낙은 했지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청약은 승낙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승낙 기간이 지나버리는 순간 청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11월 7일 날에는 승낙은 있지만 청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합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에 뭘 쓰냐면 연착된 승낙, 연착이란 표현을 씁니다.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늦게 도착했죠. 우리가 기차 KTX 가끔 여러분 타보시죠? KTX를 타보면 원래 도착 예정 시간이 예를 들면 서울역에 도착 예정 시간이 아침 10시 반이었는데 10시 40분에 도착했다. 딜레이가 됐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는 연착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했는데 연착됐을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승낙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체결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승낙으로서 효과는 없지만 뭐로 효력은 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효력으로서 있습니다. 즉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 갑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네요. 5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는데 아직 을에게 도달되기 전이에요. 을은 갑이 자기에게 청약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평소에 을 이 집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을은 갑이 청약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그 집을 5억 원에 사고 싶은데 그 집을 팔아라 라고 했어요. 이게 승낙일까요? 승낙이 아닐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승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게 승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청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건 승낙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청약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 합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청약밖에 없네요. 여기도 청약 있고요. 여기도 청약밖에 없어요. 형식상 청약과 승낙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합치. 즉 5억 합치가 있잖아요.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합치가 됐잖아요. 따라서 이때 계약 성립한 걸로 보는 것이 갑과 을의 의사에 부합하겠죠. 결론적으로 이 둘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는 건데 여기는 뭐밖에 없냐면 청약밖에 없잖아요. 청약밖에 없는데 합치가 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앞에 교차하고 있다라고 해서 교차청약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교차로 아시죠? 교차로. 이게 교차로죠. 운전하시는 분들 다 하잖아요. 이게 교차로예요. 합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차청약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7회 대비해서 첫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무겁게 공부하지 마세요. 편하게 공부하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부담 가져버리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우리 시험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조금씩 공부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진행할 때도 수준 자체를 기초, 기본, 심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려갈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실력은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 공부를 해봤던 분들 있잖아요. 절대 문제 풀지 마세요. 철저하게 우리 민법의 제도, 이론,
판례를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27회 시험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